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제2공항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자체의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정 질문 첫날 주요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출범한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원희룡 지사는 갈등 해소를 위해 의회가 역할을 한다면 고맙지만 의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에 협조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도의회 이 특위활동 협조할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협조하고 말고가 뭐 있겠습니까? 의회 자체의 활동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한광문 교통약자 지원센터 이사장 선임에 제주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도청의 의사결정 체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협의를 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까지 거론하며 인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사님께 정말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검증 막바지 단계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이후에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공론화라고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그 결과를 놓고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도정 질문 대신 제2공항 투기와 관련한 개인 의견과 불만을 10분 동안 얘기하고 끝내 빈축을 샀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찬반 논란 끝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특위 활동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 차례 보류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구성된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내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최대 관심사인 공론조사 실시 여부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은 이달 말쯤 갈등 해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식 조사 비용 3억 원을 도의회가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위가 구성이 된 만치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11월 달 이달 중으로 방향성은 설정하고 최소한 다음 달 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당 당론으로 제2공항 특위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위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공항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고위 핵심 관계자도 도의회 특위 구성 직후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위위원 구성이 특정 정당에 편중돼 중립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특위 구성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는 책임 있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제2공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원래 어제 이뤄져야 했지만 고유정 측 요청으로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의 병합 결정 역시 미뤄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고유정은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친 가림막에 가려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온 시민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번 재판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고유정 측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을 준비하느라 피고인 변론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하자 고유정은 검사님이 무서워 답변을 못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15분가량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은 흉기로 찌른 부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목과 어깨 쪽인 것 같다면서도 정신이 없어 추측만 된다고 답했고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신을 어디에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해 경찰이 찾을 줄 알았다며 자신도 꼭 찾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록 보고 일어나라고 피고인 신문하고 최종 변론이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고인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시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건데 분명히 전회 기일에서도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피고인 측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임기응변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장의 결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걸 2주 동안 미룰 수는 있었겠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합칠지에 대해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결정할 예정으로 두 사건이 병합되면 고유정의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다음 달 말 고유정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2주 뒤로 미뤄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6살 윤모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숨진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윤 씨의 주장에 따라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해 이뤄진 것입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도심 중심에 위치한 중앙로 사거리입니다. 주변에 전통시장과 지하상가가 모여있어 유동인구가 많지만 횡단보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거리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도 80m나 떨어져 있어 길을 건너려면 지하상가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길을 건너기가 힘들다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건너가는 부분이 지하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바로 옆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또 지하상가로서 들러가야 되고 하니까는. 하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찾는 유동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며 10년째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횡단보도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를 놓고 난년 연후에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찬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갈등 해결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는 지하상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해서 모색해서 어쨌든 홍보 활성화 그쪽에 중심을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이미 2007년 자치경찰당 교통시설 심의위를 통과했지만 상인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남 고흥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내년 1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됩니다.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간호협회 등 세계 각지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소록도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참 봉사를 실천해온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는 서명인이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11월 처음 서명이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는 이 두 명의 노 간호사를 내년 1월 101번째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노벨 재단은 내년 1월 말까지 후보를 추천받은 뒤 현지 실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최종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나라별로 실사단을 파견을 해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30명에서 이제 9월까지 추려서 최종 1인을 선정해서 10월, 11월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게 되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간호사의 해로 지정했고 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두 분의 노벨 평화상 추천은 전 인류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간호협회도 이들의 숭고한 삶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호련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강한 바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1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간도로 이용하는 분들도 결빙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를 밀어내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걸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북부가 10도, 서부와 남부가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4도, 북부와 동부가 12도, 서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강풍과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한 관계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장 실습 중 숨진 고 이민호 군의 2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 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함께 가자 우리라는 주제로 이민호 군의 추모제를 열고 오늘 오전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제를 지낸 다음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추모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합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오늘 하루 제주시청 앞에서 추모 전시 공간과 시민 추모 공간을 마련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벌여 불법 체류자 270여 명과 알선책 30여 명 등 31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속 장소별로는 숙소가 32%로 가장 많았고 차량 등 노상 29%, 유흥업소 13%, 음식점 12% 순이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편입제도를 통해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약학대학에 33명 모집에 387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방 국립대 평균인 5.4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건데 일반 학생 전형은 15대 1, 도내 고교와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은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제주 경제는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2.4% 늘었고 3, 4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9.8% 증가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도 14,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건축 허가 면적은 1년 전보다 30% 줄었고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5% 하락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선관위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과 선거 운동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7일부터,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2045년 제주 지역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65살 이상 인구는 9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2045년에는 3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 현재 생산 가능 인구 4.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에서 2045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